정치권 뉴스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치권 얘기들도 늘 고만고만한 얘기와 또 똑같은 얘기들이 쳇바퀴 돌듯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 징계가 워낙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요. 7일 윤리 징계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친윤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당 안팎으로 긴장도 상당히 고조되는 것 같은데요. 4일이죠. 최고위가 열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침묵 시위를 했어요. 나는 할 말 없다. 이제 불만의 표시 아닙니까? 또 배현진 또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 그동안 뭐 요새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신윤핵관 배현진. 그렇습니까? 원래는 원래 홍준표 씨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그런데 기자인데 이제 지난번에 당선자 시절에 또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신윤핵관인데 뭐 이준석하고 막 붙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런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니 본인이 해명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해갖고 그렇다면은 최고위원회 더 이상 안 있겠다 해갖고 보이콧까지 할 정도로 지금 정면 충돌 현상을 빚었어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뭐 파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성동 씨가 막 붙어가지고 싸우기도 그렇고 뭐 장제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현진 씨가 뭐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그래 막 붙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좀 너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막 악수 안 하고 막 등짝을 때리고 그러니까 참 진짜 모양새가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뭡니까? 뭐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집권당의 최고위원이고 당 대표인데 거기서 뭐 악수한다 손목을 잡고 막 무슨 초등학생들 뭐 싸움하는 것 같이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이 저는 윤리에서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집권당 그런 품위를 그리고 그게 완전히 땅바닥에 프레스 떨어뜨린 오픈 항상 회의 전에 프레스에 공개하는 한 5분이 있는데 그때 카메라 뭐 대한민국에 카메라 다 들어갈 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철딱선이 없이. 그런 거야말로 징계 대상입니다. 뭐 당원권 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경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거 경고해야 돼 사실은. 사실 경고. 둘 다 그냥. 두 사람 다 경고를 받아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최고의 궁지에 몰려 있고 자기 정치 인생 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만은 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5일자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서도 칼 들고 오는 사람과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칼을 들고 오나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제 그런 젊은 친구를 이제 당 대표로 뽑은 거 아니에요. 40도 안 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을 당 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나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계속되는데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질이 멸렬하고 국민들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그 요구로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 당대표로 뽑아줬고 처음에는 잘 하는 듯 했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그 미디어 이제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SNS도 잘하고 또 언론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발언도 잘하고 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개혁과 혁신과 신선함 이런 거는 조금 못 보이고 계속 구태 정치 또는 정치 공작, 공학, 언론 플레이 이런 것만 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역시 어떤 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구태 정치를 배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이제 많이 받았죠. 노예하다. 그런 아직은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런 정치 경험도 일체는데 너무 아주 노예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리위에 넘어가 있는 것의 이제 본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늘 뭐 좀 제대로 좀 비전이나 또는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게 다 틀리고 거기서 또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뭐 지방으로 튀어가고 제주도로 가고
그런 정말 가출을 했죠. 그러니까 저 당 대표 도장만 만들고 갔지 김무성 대표가 했던 것처럼 뭐 도장 들고 나리샤가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권을 재창출했고 지방선거도 이겼으나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어떤 리더십을 못 보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윤핵관하고 뭐 이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권 창출한 어떤 실세들하고 계속 이제 갈등 관계에 이제 있는 거고. 그 사건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진이라는 아이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출신 대표가 만드는 그 저 인터넷 교육 시스템 네. 어떤 그런 회사에 그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이제 이 가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때는 뭐 자기가 뭐 이런 당 대표는 신분은 아니었지만 박근혜의 키즈였잖아요. 비대위원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접대를 순리나 이런 거 한 20여 차례 받고 그 중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성접대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게 검찰과 재판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조사한 건 아니고 김성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게 드러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드러나면서 이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제대로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접대를 집행했다는 이제 대전에 있는 현지인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가세현 같은데 이제 육성 녹취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 아니냐는데 증거 인멸 건은 사실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사도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김성진을 불러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난달 30일에 예, 근데 다시 또 불러서 조사를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조사로 끝날 정도가 아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수사가 이제 강도 높이 진행되는데 그 수사 결과가 꼭 이준석한테 나쁘냐 좋으냐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거는 그때 접대를 했다는 사람들도 보면 이준석한테 뭘 내놔라 그래요. 막 돈을 내놔라 그러고 당신 접대한 돈을 돌려달라 이러니까 그게 이제 협박이나 또는 뭐 그런 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조사는 끝나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 대표가 이런 게 계속 연루돼서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뭐 깨끗하게 밝혀서 잘못된 게 잘못했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한 건 억울하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전부 부인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핵관의 업무다. 그래서 모든 게 윤핵관의 여론전이고 그다음 윤리위원회 여는 것조차도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것도 전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공격이라고 다 부인하면서 나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있다. 이 자리 끝까지 지킬 거다. 이렇게 싸우면서 모든 걸 윤핵관 탓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정면 돌파, 정치 투쟁화 하겠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뭐 다 끝나는 거고 불리하게 나온다면 인정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윤리위 자체도 지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사실관계가 없는데 그 사실관계를 없는 것을 가지고 이른바 이준석 측은 윤핵관이 징계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집중적인 타격과 린치를 해서 그래 놓고 나서 그것을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이게 분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언론 보도라든가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거기서 접대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성접대든 무슨 접대든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때 무슨 여러 영수증이라든가 환불 뭐 그런 증거까지도 나오고 그때 접대를 했던 여성 인적 뭐 그런 사항까지도 다 제출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인 김성진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제출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윤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복을 하고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해 나가겠다. 내년 임기 6월까지는 그런 의사 아닙니까?
그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이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혐의만으로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도 뭐 혐의만으로 징계할 거냐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투거식으로 이제 막 누구하고도 다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대로 부담이 될 테고, 그렇죠. 또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당 대표가 막 달라들고 뭐 이러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치기 싫고 뭐 흙탕물 튀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나는 무조건 그냥 싸운다.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상당히 구태정치,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고, 뭐 굳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지적하자면 뭔가 이제 좀 정치력 같은 게 발휘돼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오늘 그 인터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인사나 정책 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다. 근데 이제 그 발언이 나온 그 배경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제 당신도 당 대표가 자꾸 싸우고 지금 뭐 이준석 탓이다. 당신 탓이가 이런 있으니까요. 그 질문이 나오니까 나는 뭐 대통령실하고 단 하나도 상의하고 정책이든 뭐든 관계된 바도 없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 건 다 윤 대통령 잘못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발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문제나 이런 데는 뭐 대체로 대통령실이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특수한 경우는 뭐 당대표한테 알려준다든지 또는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윤은 지금 당무에 개입을 안 해요. 당무에 개입은 안 하지만 윤이 사실은 당대표와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인선에서 문제 있고 이럴 땐 전화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안 된다고 막 그냥 자기 주장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윤석 대표는 그런 정도의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윤심도 그 대선 때까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또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왔지만 상당히 이제 이준석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렇다 그러면 사실 이준석은 여기서 뭐 죽기 살기로 나는 끝까지 임기 다 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기 그 내심도 드러났어요. 나는 여기 들어왔어. 국민의 힘 당했어. 오래 정치하고 싶고 여기서 내 실력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지금 밑바탕을 깔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자기 세력을 지금 키우겠다. 그 바탕을 지금 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자기 세력들을 좀 많이 심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에서도 자기 세력을 심겠다. 그런 뜻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큰 정치가 아니고 이제 자기 세력 심고 그래서 자기 정치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취임 1주년인가에서 이 얘기 했잖아요. 나도 이제 내 자기 정치를 해야겠다. 아주 내놓고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현실 정치에서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구태 스타일의 어떤 자기 세력을 만들기가 아니고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젊은 사람으로서 신선하고 혁신함으로써 그렇죠. 거기를 따르는 국민의 지지와 또 당내의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 정치를 하라고 뽑아줬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하는 거는 계속 이제 뭐 새 정치는 안 하고 구태 정치만 계속 심고 뭔가 막 공작 같은 거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가 언론에도 너무 나오는 거예요. 뭐 온 언론에 나가고 페이스북에 나가서 그냥 너무 떠들고 사실 그리고 뭐 배현진하고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배현진 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결별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같이 껴안고 선거를 치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양대 선거를 치렀고 나름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내 임무는 마쳤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뭐 안철수 씨를 더 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도 면모 이씨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건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도 야 역시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했을 텐데 지금
그런 눈치를 계속 줘왔고 그 눈치가 안 통하니까 오직이야 비서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걸 철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윤심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못 물러나겠다. 이게 과연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으로 봐도 이준석 대표가 행계 하버드 대학 나온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외 프로그램도 어려운 학생들 이제 그 공부 지원해주는 어떤 그 저 시민단체 같은 활동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뭐 비대위원하고 패널로 엄청나게 활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현실 정치 경험은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쯤에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역할을 맡아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해보는 게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 이제 당내에서 그냥 싸우고 뭐 이런 것만 열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물러나서 이제 2024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행정 쪽에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행정 경험을 좀 쌓는다든가 정부에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캐리어랄까 또 어떤 폭이랄까 이런 것을 넓혀야 하는데 그냥 당내에서 자기 당권 이것만 확 움켜쥐고 그것이 야당 시절에 그런 싸움을 통해서 뭔가 승부를 겨뤄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원외 당대표에다가 대통령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랑거철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이 젊은 당대표고 그렇다고 멱살 잡고 드잡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버티는 게 뭐 젊고 뭐 자기는 뭐 저 어떤 그 기득권 같은 것도 없고 이러니까 나하고 싸울래요 멱살잡이 하자고 막 그 다들 이제 부담스러워해서 여기 이제 놔두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은 입법 권력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집권 여당이 이제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제대로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이제 국정 운영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당도 이제 대통령실과 또는 대통령과 또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국정 철학 조율도 하고 또 일관되게 입법 뭐 행정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이제 안 되는 데다가 오늘 그 중앙일보 인터뷰도 보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은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소비될 주제냐.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2,200원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동안 무너진 어떤 국가의 기강, 원칙 같은 걸 차근차근 바로 세우고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국가 공무원이 사실은 그 적경지대에서 일하다가 지금 실종 사망한 사건 아니에요. 이런 건 반드시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 놓아야 국가의 기본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경제고 뭐고 이제 해나가는 건데 인식 자체도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지금 그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여기가 지금 이제 지하철 그 시위를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뭐 자기가 싸우면 뭐 지지율 금방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근시안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자기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인터뷰에서 이 당 윤리에서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 사실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난달 22일인가요? 열렸다가 지금 2주 정도 시간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모양새 있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텀을 준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이준석은 자진 사퇴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째라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7일 날에 아주 진짜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과연 결론이 나겠느냐. 1차적으로 지금 김철근 정무실장 여기도 이제 징계 개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22일 날. 그리고 경찰에서도 김철근은 지금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난 4월에. 그러면 김철근은
주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건에 있어서 정범이란 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랬대요. 아니 정범이 피해자고 범죄자인데 그러면 주범은 그건 당연히 저 범죄자다. 예, 예. 최소한도 공범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이 7일에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관해서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고 거기다 배나라 감나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당 대표 문제는 단순한 당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정권의 운영과도 관련되는 아주 중대한 맞습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무수석이 대해서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정확하니 예.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무수석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빨리 끝내자 7월 달에 7일 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그냥 인정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 버릴 거고 아니, 애매모호하게 지금 나오면 이런 얘기도 버티겠다. 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편이 지금 많잖아요. 안철수 그 두 사람 목도 지금 받아들이지 네. 않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네. 든다 이거.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이 법정 투쟁으로 더 가겠다. 네. 이렇게 가면은 골치 이 아프게 나오는 집권당이 거죠, 이제. 완전히 이게 네. 분탕질이 돼가지고 꼴이 아니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준석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보니까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경찰 수사가 조금 더 이게 진행되면서 뭔가 좀 더 드러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틀 뒤에도 잘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일에는 결론이 나겠.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권성동이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네. 지금 이준석이가 물러나면 당대표 생각이 있는데 당대표 나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내년 6월까지 끌고 가면 자기는 내년 4월까지가 임기니까 그러고 나서 당대표 가겠다니까 어정쩡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예,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당이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져 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 그러나 당의 윤리의 결정이라는 것은 이게 경찰 조사라든가 형사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라든가 당에 대해서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그런 것을 판결을 하는 데지. 그러면은 민주당의 차강욱이는 경찰 조사가 있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까? 그 사람 짤짤이라는 발언한 거 외에는 없어요. 네네. 무슨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험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뭐 좀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쭉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본인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윤리에서 7일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흐름을 보면요.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조사에도 나와요. 그 이준석 징계해라고. 또 국민들은 그러니까 윤리가 딱 징계를 해도 뭐 아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